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동부구치소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이니 하야를 외쳤댔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왔지만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대만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코로나 총 확진자 수는 793명이며 태원은 654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 확진자만 1000명이 넘어가는데 인구수가 2300만이 넘는 국가임에도 K방역이 아닌 대만의 T방역이 실로 대단하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만은 적절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힘입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8%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난 12월 17일 밝혔습니다. 정말 부럽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무능한 정부가 참 부끄럽기도 한데요. 정작 방역 조치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K방역 홍보에만 몇십억 썼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쩜 저렇게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쓸 수 있나 분노만 차오릅니다. 대만의 코로나 방역 비결은 빠른 감염원 차단, 즉 초동 대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는 매우 비교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역만 제대로 하면 K방역이고 뭐고 홍보하는 비용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적은 확진자 수 자체가 저절로 홍보가 될 텐데.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서울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동부구치소 참사는 현 정부의 인권 수준과 위기 대처 능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결정판입니다. 그 작은 수용소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뭐한 겁니까? 구치소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 넘어가는 게 그게 검찰개혁은 아니겠죠?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시키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몰두하던 시기와 딱 일치합니다. 추 장관은 사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동부구치소 참사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악의 방역 실패, 서울 동부구치소 참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3일 현재 12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079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수용자 절반가량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단일시설 최악의 감염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이 밀집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감염 취약시설이다. 특히 동부구치소는 밀폐된 아파트형 건물이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대응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골몰해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방역 관리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이 마르도록 K방역을 자랑해온 정부로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추 장관이 어제서야 페이스북에 대책이란 것을 올렸지만 근시안적인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이를 추미애 개인의 페이스북에 달랑 올려놓은 것도 업무나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민무시 처사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고 기휴 제도 등을 시행해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대안을 제안한다. 백신 접종에 따른 전 국민의 면역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가능한 대책, 실질적인 대책을 집행하자는 것이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일부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장면은 6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다 숨져간 수백 명의 학생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사태는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인 만큼 책임을 철저히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 교정시설의 총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역관리, 당국자 등을 국회로 불러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구치소 집단 감염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열악한 위생 개선 등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2021년 1월 3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무조건 정치공세 정쟁이라는 황당 여당. 사망자 발생은 물론 전체 수용자 절반가량이 코로나에 감염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해 1월 코로나 첫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최악의 방역 참사다. 현재 진행형이고 더 악화할 수도 있다. 무능, 무대책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일부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모습도 문명국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여당은 대변인도 최고위원이란 사람도 덮어놓고 정치공세 정쟁이라며 반발부터 한다. 당연한 것, 상식적인 것도 정치공세 정쟁이라니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해가 뜨는 것도 정쟁이요. 달이 뜨는 것도 정쟁일 것이다. 구치소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일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제의 책임 정치다. 국가기관의 일을 선박회사나 선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 집단 감염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무엇인지, 대응 매뉴얼이란 게 존재는 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왜 진정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건 국회의 마땅한 책무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동부구치소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이니 하야를 외쳤댔을 것이다. 덮어놓고 정치공세니 정쟁이니 반발하기 전에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기 바란다. 하도 펄쩍 뛰니 지난 1991년 문 대통령이 썼다는 재소자 인권 개선 신문 칼럼을 직접 썼는지도 의심이 든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